공격적으로 매매한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투자에서 질 리가 없습니다. 근데 투자에서 매번 지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불리한 환경을 뛰어들면서 불구덩이 들어가면서 나는 살아남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막 불기둥이 솟아오르는데 여기에 불나방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죽지 않습니까? 그런 투자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성의 주식학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한 교육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우선은 여기 제가 적어드린 내용, 이 기법보다 신법,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마를 하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들, 제가 이거는 오랫동안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눠보기도 하고 뭔가 컨설팅을 해드리기도 하면서 많이 대화를 나눴을 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가장 힘드시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봐요. 그러면 오는 답변은 크게 다르지 않는데, 항상 말씀을 주시는 것들이, 첫 번째로는 매매 타점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두 번째로는 종목 선정,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매매 타점 같은 경우에는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종목 선정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사는 종목들은 안 오른다, 약간 이런 식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결과적으로 기법이라는 거를 어려워하신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죠. 내가 언제 사는지, 언제 파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기술적인 분석과 기본적인 분석, 결과적으로 나의 기법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상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것조차 안 돼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기법을 어려워 하시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 그게 뭔지 아시냐? 라고 하면은 그게 뭐냐고 물어보시겠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결과적으로는 잃지 않는 투자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뭔가를 깨닫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잃지 않아야지만 수익이라는 게 누적이 되고 내가 온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되기 마련입니다. 수익은 누구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수익을 길게 끌고 갈 수가 있는 온전한 나의 수익으로 이어지게끔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시장이 좋을 때는 시장이 주는 수익이 있고요, 아니면 운이 좋으면은 그냥 상황이 주는 수익도 있고요, 내가 뭔가 실력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벌어가지 못하는 그런 수익들은 결과적으로 다시 시장이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기법보다는 신법을 통해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거를 보시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이 신법을 연말하는 이유가 나의 원칙이라든지 기준을 만들어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신법을 연말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신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마인드거든요. 이 마인드를 공부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 욕심을 절제를 하는 훈련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투자가 가장 어려워지는 이유, 이 투자 자체가 어려운 방향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내 자신이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내 욕심이 화를 부른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목에다가 칼을 대고 이 종목을 사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닌 이상,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투자에 대한 환경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지수가 개박살이 나더라도 나는 당장에 돈을 벌고 싶어 가지고 욕심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하면서 이 불리한 투자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나는 여기서 빠르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욕심 때문에 대응이 안 되는데 매수를 해서 고꾸라질 때 빠른 손실로 전환이 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게 투자에 대한 환경이 내가 스스로 불리하게 만드는 거고, 내가 뭔가 수익으로 승리하기보다는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환경이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욕심 때문에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경 자체를 바꿔서 투자 포인트 자체를 유리한 환경에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신법을 공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위 트레이더, 뭐 상위 트레이더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기법이라든지 원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그렇게 막 특출난 건 없어요. 아, 진짜 내가 이거를 몰라서 그동안 주식이 어려웠구나, 그런 건 없고, 아, 내가 아는 내용이지만 이거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내용은 알지만 내가 이거를 지키는 게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욕심 때문에 조절이 안 되는 거고, 알고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교정을 하고 개선을 해야지만 뭔가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법보다는 신법, 그리고 기술적 분석보다는 기본적 분석, 그리고 원칙과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누누이 지겹도록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시는 게 결국에는 신법입니다. 그래서 기법은 여러분들이 한 30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돈을 벌 수 있는 요소는 신법이 70%는 유지가 된다. 그래서 운칠기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여기는 마인드 7이고 기법이 3이다. 그런 시장이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신법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투자를 하면서 내가 본업이 있으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내가 전업을 하면서 생계형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근데 둘 다 학습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경험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둘 중에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투자자는 누굴까요? 본업이겠죠. 왜냐면은 이 사람은 주식 투자가 잘못되더라도 본업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삶이 망가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위기가 오더라도 뭔가 기회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1억이라는 자금으로 은퇴 자금이 있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모든 거를 헤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1억으로 내가 생계 자금도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투자 자금도 써야 되는 상황이고, 모든 거를 이 1억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들어오는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금액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1억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걸로 수익이 나더라도 이게 우리가 1년에 진짜 최저로 생활을 하면서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사용을 했다라고 쓸게요. 생계의 자금 때문에. 그러면 내가 아무리 수익을 보더라도 한 1,000만 원 정도 봤다라고 쳐도 일단은 1년이 지나간다라고 하면 1억으로 10%라는 수익을 냈지만 2천만 원 썼기 때문에 내 원금은 9천만 원으로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생계 자금 이상으로 기대 수익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으로 투자하는데 내가 1년에 2천만 원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20% 이상에 대한 기대 수익률로 잡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수익이 나더라도 이제 세금도 나갈 수가 있고, 내가 건강보험료라든지 내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나가야 되는 그런 자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숨을 쉬더라도 돈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없다면은 무리하게라도 이 자금을 굴리면서 빠르게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급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이 이렇게 막 박살이 나고 있고 모든 지표들이 하락을 얘기하고 있는 작년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더라도, 나는 뭔가 오래 써야 되는 돈을 메꾸기 위해서는 이런 구간이더라도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의 2,400 종목 중에 2,000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고 400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산 종목이 여기에 포함될 확률이 더 높은 거를 뻔히 알면서도 무리한 투자를 강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 수익률을 못 챙기면은 나는 가만히 있어도 손실이고 내 자산이 계속 깎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마인드적으로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면서 급하게 매수를 하면서 이 구간에 무리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계좌가 박살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본업이 있다 그러면 이 구간에 굳이 투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기다리면서 그냥
멀리서 불길 바라보듯이 가만히 쳐다보다가 바닥인 것 같을 때, 요 부근처럼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이제는 서서히 바닥이 다가오기 시작을 했다. 요 구간을 쉬었다가 여기서 서서히 모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상승에 대한 준비를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여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본업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내가 무리하게 쓰면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손실을 보지 않는 이상 내 자금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업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추가적인 투자를 하면서 내가 1년 정도 주식을 쉬면서 시장을 바라봤지만 정말 좋은 기회가 나타났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본업 플러스 유리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1년을 쉬더라도 우리는 원금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가 이제 유리한 환경에서 투자를 해서 10% 수익만 냈다라고 하면은 전업으로 했던 사람이랑 비교를 했을 때 전업은 10% 수익을 2년 동안 냈어요. 그리고 본업이 있는 사람은 1년 정도 쉬었다가 10%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면 둘이 어떤 차이가 나타나느냐? 10% 수익을 내서 2년 동안 20%라는 수익을 냈지만 1년 동안 쓴 돈이 2천만 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4천만 원이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원금이 8천만 원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이걸로 2천만 원 벌었고 4천만 원 썼으니까 2천만 원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본업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쉬어가지고 1억 그대로 있고 내가 투자를 해서 10% 수익을 냈으니까 본업으로 번 돈 제외하고도 1억 1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8천만 원이고 이 사람은 1억 1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열심히 투자를 했지만 나는 이 사람이랑 3천만 원이라는 갭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내가 생계형 트레이더처럼 급하게 매수를 하고 있지 않는지, 본업이 있으면서도 생계형 트레이더처럼 매매를 무리하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다 이 신법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하고 이 욕심이 조절이 안 되면서 급한 투자를 하고 일확천금을 바라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확천금을 기대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쌓아가면서 올해는 10% 수익이 났고 그 다음에는 5% 수익이 났지만 정말 기회가 왔을 때 이때 또 70% 수익이 나가지고 3년 평균 수익률이 85% 누적 수익률이 채워지면 이걸 3으로 나눈다. 그러면 이렇게 하더라도 평균 수익률이 한 28% 정도 연평균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소소하게 버티면서 좋은 타점이 나올 때만 매매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안목을 기르고 경험을 쌓고 하는데, 그러다가 정말 큰 기회가 왔을 때 한 번 제대로 우리가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은 연평균 수익률 28%가 되는 트레이더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워렌 버핏 연평균 수익률 목표가 10%에서 20% 정도 되는데 연평균 28%를 꾸준하게 수익을 낸 그런 수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투자를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서히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다가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전하게 매매를 하고 그리고 정말 기회가 왔어요. 그때 공격적으로 매매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투자에서 질 리가 없습니다. 근데 투자에서 매번 지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불리한 환경을 뛰어들면서 불구덩이 들어가면서 나는 살아남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막 불기둥이 솟아오르는데 여기에 불나방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죽지 않습니까? 그런 투자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법을 연마를 해서 안정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 우리가 리스크를 줄여 나가는 게 최우선이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법보다 신법이 중요하다라는 굉장히 핵심적인 마인드에 관련된 얘기를 도와드렸는데 이처럼 주식에 대한 기본이자 핵심인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체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